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차원병 응급의학과 이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알 것은, 응급의학과에서는 중요한 분야이지만, 응급의학과를 안 하신 분들한테는 앞으로 접할 게 거의 없을 수는 있는데, 중도학이며 톡시콜로지, 여러분들의 톡시콜로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턴이라든지, 인턴 선생님 생활이라든지, 또는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한번 알아두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라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한번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중독은 대부분 응급실 오는 환자를 보면 뭐 고의적인 환자도 있지만 또 모르고 비고의적으로 먹는 환자들이 많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응급실이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의사생활을 하면서 이유 없이 의식이 떨어지는 환자에서는 포이저닝을 꼭 한 번쯤은 감별 진단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 없이 의식이 없는 환자에서는 꼭 포이저닝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원인은 좀 전에 설명드린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대부분은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거나 아니면 갑자기 화가 나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특히 어린이들, 소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소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액시던탈하게 인젝션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환자나 보호자 히스토리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경우. 환자나 어머니나 할머니, 또는 아빠 등의 히스토리가 일관되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꼭 차일드 어뷰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진단은 여러가지 중독하면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다. 뉴로로지 심텀, 모터 레스피레터리, 카디오바스큘라 등 여러가지 모든 심텀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고, 톡시드롬이라 해서 어떤 약을 먹으면 어떤 심텀이 나타나는 톡시드롬이 있습니다. 안티콜리너지 이펙트, 콜리너지 이펙트, 오피오이드의 이펙트, 심파스미메틱 이펙트 등 이렇게 모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워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건 뭘 먹느냐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만약에 보호자가 놀래서 그냥 응급실로 왔다. 그럼 꼭 돌려보내서 뭔 약인지 가지고 오게 하시라. 그 다음에 시간 또한 엄청 중요하다. 언제 먹었느냐? 시간도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랩들이 있다. 랩 중에서 특히 어떤 약물들은 시룸 레벨, 혈중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약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럼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ECG, 또 의식이 없는 환자들은 브레인 CT, 또 기본적인 체스트 엑스레이 등을 워크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별 진단은 모든 질환들이 포이즈닝과 감별 진단에 넣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케어는 어떻게 하느냐? 프리하스피탈 케어는 현장에서 환자의 ABC를 유지하면서 응급실 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또 주위에 당사가 될 약이 있다면 가지고 온다는 거, 그런 게 중요하겠고, 병원 내 처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만들지 ABC다. 이런 거 알고 계시고, 마지막에 콤마 칵테일이란 말이 나오는데, 콤마 칵테일은 예전에는 자주 나오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콤마 칵테일은 지금 나와 있는데 티아민, 글루코즈, 날록선 이렇게 한 개 더해서 우리가 옥시겐, 산소까지 포함 4개를 콤마 칵테일이라 하는데, 왜 콤마 칵테일을 하느냐? 우리가 의식이 없는 환자에서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4가지가 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티아민과 관련된 경우는 엔세팔로패시, 그 중에서도 베르니케 엔세팔로패시가 있는 환자가 왔을 때는 티아민을 줘야 되고, 글루코즈는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의심되는 환자, 날록소는 오피오이드계 약물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 산소는 옥시겐은 하이포폭시아가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산소를 줘야 된다. 특히 약 중독과 관련해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일 때는 옥시겐을 준다. 그 4가지가 콤마 칵테일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해볼 수 있는 약이다. 응급실에서 치료는 또 중요한 게 디컨타미네이션이겠죠. 디컨타미네이션의 가장 좋은 방법은 라비지다.
라비지. 그 다음에 차콜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비지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가스티 라비지 하는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시도해, 특히 인턴 생활하면서 많이 하게 느끼고 해보시면 되겠고, 인디케이션은 라비지에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또 ABC가 불안정한 경우, 에어웨이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에어웨이를 해서 되겠고, 컨트라 인디케이션, 라비지 컨트라 인디케이션에서 제일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에어웨이가 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지 말라. 이건 당연한 거고, 코스틱 인젝션, 부식제를 먹고 온 산이나 알칼리 등 부식제를 먹고 온 환자에서는 절대 금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콜이야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차콜, 설탕 가루같이 생겼죠.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가스트리, 두 번째 쪽에 넣어진 가스트리 디컨타미네이션의 메인스테이였는데, 요즘에는 차콜을 구하기가 힘들다. 우리나라에 품절이 돼서 힘들다. 인디케이션은 차콜에 거의 모든 톡식 환자에서만 해당되고, 컨트라 인디케이션 말하면 되겠죠. 코스트 인저리에서는 당연히 차콜 먹이서는 안 된다. 그럼 에어웨이가 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먹이지 마라. 이날레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차콜에도 바인딩 잘 안 하는 약물 이런 게 있습니다. 메탈, 알코올, 포타슘, 하이드로카본, 코스틱 이런 게 있다. 제일 중요한 코스틱 때는 코스틱만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멀티도즈 차콜이라 해서 예전에 치료법으로 이게 각광받은 적도 예전에 각광받았는데, 멀티도즈 차콜이란 말은 차콜을 한 번 먹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나 뭐 고용량을 먹이는 걸 멀티도즈 차콜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약물들이 예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정도 있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그다음에 약물을 또 엘리미네이션 하는 방법 중에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린 알칼리제이션과 헤모다이아시스, 헤모퍼퓨전 등 투석이 떡이 있다. 알칼리제이션에 도움이 되는 약물은 살리실레이트 중독 때 도움이 되고, 리튬 중독 때는 투석이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우리 토시콜로지에 제일 중요한 거죠. 안티도트. 안티도트가 있는 약물들은 꼭 안티도트 사용을 고려해라. 이런 거 꼭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응급의학과 의사를 안 하고 일반적 의사를 하더라도 이 정도에는 안티도트가 있더라, 이 약물에는. 그래서 빨리 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보내거나,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병원에 약물이 있다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세나미노펜, 우리가 제일 많이 먹고 응급실로 먹는 약 중에 하나죠. 타이레놀 종류. 이때는 N-아세틸시스텐이나 안티도트가 있다. 그러면 안티콜리너직슨을 먹고 왔을 때는 피조스티그민, 벤조다이아제핀은 블루마제닐, 베타블랑, 글루카곤, 칼슘 채널 블랑은 글루코네이트, 칼슘 클로라이드, 카본 모노사이드, 일산화탄소 중독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옥시겐, 또 가능하면 하이퍼바릭 옥시겐, 하이퍼바릭 세라피가 가능한 곳으로 이송시켜야 됩니다. 쿠마린 중독 때는 비타-K, 사이아나이드 중독 때는 사이아나이드 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곡신 중독일 때는 또 약이 있고, 에틸렌 글라이콜 때는 에탄올, 아이른, 아이소나이즈, 메탄올 때는 에탄올, 메헤모글루비네미아일 때는 메칠렌 분류, 오피오이드계 때는 날록성, 또 살충제 중에서는, 농약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안티도트가 있는 농약이라 생각하면 되죠. 오아노포스페이트계 농약일 때는 아트로핀이나 프랄리독신, 주리스 임상에서는 팜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아트로핀 팜. TCA 중독일 때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독 환자가 왔을 때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뭔가 바이탈이라든지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라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입원 치료해서 하는 게 원칙으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가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사생활 접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5살 어린이가 성분 미상의 약을 하나를 먹고 갔다. 뭔 약인지 모른다. 아무 환자는 건강해 보이는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이 하나를 먹고 온 약에 대해서 그냥 보내라 하기도 그렇고, 또 라비지를 할 건지 일단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병력 청취가 중요하다. 보통 하나를 모르고 하나를 먹고 왔다. 또 명확하다 약이 뭔지. 이때는 대부분 톡식 이펙트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되겠고,
또 이와 같은 집에 가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표에 나와 있죠. 이런 약물들을 모르고 소량을 먹었을 때는 대부분 다 난톡식 인젝션으로 우리가 간주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 노독 다음 중 난톡식 인젝션을 하면 모두 다 답이다.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스라비주를 해야 되겠죠. 가스라비주는 앞에 보면 가능한 좋다. 가스라비주의 컨트라 인디케이션들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에어웨이가 잘 유지되어야 되고 코스트 인젝션에서는 인젝션이다. 그러면 가스라비주 늦게에도 효과적인 약물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된 상황에서 해도 효과적인 가스라비주는 가면 어떻게 할 것이죠? 제일 좋은 포지션은 레프트 라테랄 데쿠 피투스 포지션이 제일 낫고 협조가 잘 되면 물론 가능하겠죠. 그래도 다시 말하면 에어웨이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것이냐, 뭐 살충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구별할 수 있는 약을 복용했을 때는 그 약이 없고 클리어해질 때까지 하면 될 거고, 이리게이션을 해서 클리어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약물을 복용했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2, 3리터 이상은 해주라. 가스라비주. 그 다음에 22세 환자가 수면제 30태 묵고 왔다. 의식이 약간 떨어져 있다. 차콜을 먹여야 되는데 액티베이트 차콜은 이 그림과 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숯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다. 그럼 아스피린 먹고 왔다. 어떻게 하는 거냐? 아스피린 치료에서는 유린 알칼리제이션이 엄청 알칼리제이션 하는 방법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사용해서 여러분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알칼리제이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투 먹었을 때는 제일 중요한 치료가 투석이겠죠. 투석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표가 하나 있는데 유린 알칼리제이션이 이득이 되는 약물 중독 약물이 있고 헤모달리아 투석이 도움이 되는 약물이 있다. 이거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다. 여러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60세 남자 미상의 약물 그 의식이 떨어졌다.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말했듯이 의식이 떨어진 환자들은 제가 제일 초반에도 말했듯이 무슨 이유였든지 원인 모르게 의식이 떨어질 때 꼭 감배의 진단 중에 포이저닝, 인톡시케이션을 넣으라고 제가 그러니까 초반에 잠시 언급한 콤마 칵테일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원인은 하이폭시아, 오피오이드 중독,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베르니크 엔세팔리페시 등이 있죠. 이제 하이폭시아에 대한 치료는 밑에 있는 옥시계, 오피오이드 날록선, 하이포글라이세미아일 때는 글루코즈, 베르니크 엔세팔리페시 때는 티아민, 이와 같은 4개를 우리가 콤마 칵테일이라고 하고 이유 없이 의식이 떨어지는 자한테 경험적으로 이 4가지를 다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트 인저리로 중요하지요.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패스피지올로지를 보면 코스트 인저리에 아칼리를 묻냐 엑시드를 묻냐에 대해 조금 틀어진다. 아칼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가정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락스지요. 락스 먹고 온 환자들 간혹 있습니다. 알칼리 중독은 스토막보다는 에스파지오 쪽에 인저리를 많이 일으킨다. 반대로 엑시드 계열을 먹고 왔을 때는 스토막을 잘 일으킨다. 스토막의 인저리를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환자를 평가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ABC죠. ABC. 또 여러분들이 코스트 인저리한테서 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엔도스코피를 할지 말지 봅니다. 엔도스코피를 하는 이유는 치료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엔도스코피를 해서 어느 정도 손상이 되는 걸 스토막이나 에스파구스 손상 정도를 평가해서 환자 예후를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 언제 하느냐, 시기가 중요한데 가능한 빨리 하거나 아니면 아예 늦게 해라. 환자가 왔을 때 가능한 빨리 바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뒤에 하는 걸 추천해 준다. 이는 합병증이죠. 코스트 인저리 진행적인 합병증.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은
뉴모페리토늄 때 보이죠? 다이아프람 밑에 하살표 쪽에 에어가 새는 이때는 스토막 버프레이션을 의심해라. 그 왼쪽 CT 사진은 에스파우스 옆으로 에스프레어가 보이는 사진인데 이거는 에스파지얼 럽처가 있는 에스파지얼 쪽에 버프레이션이 있는 환자이죠. 딜레이드 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잘 생길 수가 있는데 에스파지아 스트릭처나 팔로리 스트릭처가 잘 생길 수가 있다. 이 사진은 에스파오그래프인데 에스파지아 스트릭처가 생긴 경우. 농약 중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오아노포스페이트 중독이다. 오아노포스페이트 중독은 왜 중요하냐? 특징적인 정산 징후 등이 있고 또 안티도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것도 잘 아시고. 유기인제 살충제 종류에는 엄청나게 많다. 상품명은. 패스피지올로지는 아세틸콜린 에스타라지를 이넥티베이션 시킴으로써 우리 몸에 아세틸콜린을 축적시켜서 머스카린이나 니코틴이 CNS 등의 이펙트를 준다. 머스카린 이펙트에는 우리가 외울 때는 슬러지를 알죠. 살리베이션, 첫 글자마다 해서 이런 살리베이션, 아크리미네이션, 유리네이션, 데피케이션 등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니코틴 이펙트는 머스큘라 파시큘레이션이나 트레머, 머슬 위크니스 등을 일으킨다. 그럼 CNS 이펙터로서는 시저 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쿰마, 의식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오가노포스페이트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은 무스카린 이펙트다. 이펙트가 있는 환자에서는 무조건 의심을 해라. 치료는 당연히 가스리다비지를 하고 안티도트 사용이 중요한 안티도트는 안티무스카린 이펙트를 나타내는 아트로핀과 엔자임 리액티비티를 나타내는 브랄리독신, 팜이라는 약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트로핀을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용량들은 여러분이 아트로핀을 보통 언제 사용한다고 있어요? 브라디카디아 환자들한테 심토마틱 브라디카디아 환자들이 아트로핀 사용을 우리 하는데 아트로핀은 고용량을 오아노포스페이트 중독에서는 아트로핀은 고용량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당연히 고용량을 사용 부작용이 있겠죠. 그 부작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당연히 타키카디아, 풀피리 딜라테이션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베스의 살리베이션이나 라크리미네이션까지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드라이해진다. 입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스킨을 보면 좀 드라이해집니다. 또 하나는 의식이 있는 환자에서 아트로핀을 가용량 투여하면 컨퓨전이나 딜리리움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아트로핀을 끊을 거냐?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의 부작용보다 아트로핀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아트로핀이 그 정도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서 끊을 필요는 없다.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그 다음에 중독으로 많이 오는 게 세데티물, 안티히스타민. 특히 많이 오는 게 독실라민 많이 옵니다. 독실라민. 대부분 CNS 디프레션이나 안티콜리니지 이펙트 독실라민 이와 같은 심텀을 나타냅니다. 독실라민이나 안티히스타민이 제제를 먹고 있을 때 제일 치료의 주 목표는 하이드레이션입니다. 또 랍도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랍도 체크는 우리가 이름 무슨 레벨, 보통 CK 레벨을 측정해서 하죠. 대부분 컨저버티브 세라피, 하이드레이션만으로 잘 회복됩니다. 아세나미노펜, 이것도 잘 알아야죠. 왜냐, 안티도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세나미노펜은 여러분들, 요즘에서 중독 환자들, 젊은 사람들 제일 많이 먹고 있는 게 아세나미노펜이죠. 타이레놀 계열. 아세나미노펜은 우리가 용량을 어느 정도 먹은 양을 측정해서 이 사람의 톡시시티를 평가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고용량 먹고 이건 안티도트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용량은 kg는 140ml 이상이거나 7.5g 이상 정도를 먹을 때는 안티도트인 N-아세틸시스테인의 사용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환자에 다 주면 되지 왜 이렇게 고용량 먹은 사람을 주냐? 그 말은 안티도트로 사용하는 N-아세틸시스테인도 사용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아세틸시스테인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안티도트가 있다. N-아세틸시스테인. 그게 중요합니다. N-아세틸시스테인에 대한 정확한 사용 용량 등을 몰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표도 있습니다.
표로 해서 씨름 레벨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 토시티의 가능성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한번 넣었었죠. 여러분들 의사생활을 하면서 뭐 응급의학과 의사면 당연히 알겠지만 타과 의사를 하더라도 약물 중독이 됐을 때 이 약에 대해서는 안티도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사용하거나 없으면 치료 가능한 톡시콜로지 센터로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개념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세나미노펜 중독일 때는 N아세틸시스테인, 알코올 인톡시케이시 때는 응급실 많이 오죠. 이때는 사이아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은 플루마제닉. 그래서 요즘에 수면 내시경 할 때 벤조다이아제핀 주고 깨울 때 빨리 깨라고 요즘 루틴으로 플루마제닉 거의 다 줍니다. 그러면 사이아나이드 중독 때는 소듐 나이트리트, 메탄올이나 에틸렌 글라이콜 중독일 때는 에탄올, 그럼 오피오이드 계열 중독일 때는 날록손, 그럼 농약 중에서 오아노포스페이트 중독 농약 중독일 때는 아트로피민이나 팜, 그다음에 세로토닌 신드롬이 있는 환자에서는 사이트로헵타딘, 그럼 TCA 중독일 때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등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른 건 잘 모르시더라도 이거는 꼭 알고 계시라 하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내기면 시험 문제는 제가 중요하다 하는 부분 한 3가지 제가 엄청 강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3가지의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하고 할 테니까 뭐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제 이상으로 해서 응급의학과 톡시콜로지 파트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